자, 이번 영상에서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죠.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르칠 거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때 뭐 크게 두 가지죠.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과 풀이 방법, 그리고 하나 더 판별식.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였어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고, 인수분해가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이 있는 경우에는 근해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 제곱꼴로 변형해서 구할 수도 있죠. 자, 한번 예시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자, 곱해서 12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이 있죠.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얘는 x는 2가 되거나 x는 6이 된다. 네, 이렇게 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얘는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풀렸어요.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는 0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하거나 완전 제곱꼴로 바꿔야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근해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짝수 공식을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해 공식은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자, 그래서 이 근해 공식 활용해 볼게요. x는 2a분의 물론 짝수 공식 활용해도 좋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기 때문에 얘는 2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는 루트 44죠. 근데 루트 44는 2루트 12가 똑같기 때문에 2루트 11이라고 쓸 수 있고, 약분해주면은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는 0. 자, 이 친구를 한 번 더 근해 공식 말고 완전 제곱꼴로 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8x가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5는 0.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 이거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11이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1. 그래서 이항해주면은 11. 따라서 x 마이너스 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그래서 x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완전 제곱꼴로 푸나 근해 공식으로 푸나 해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 근해 공식, 완전 제곱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근해 공식만 이 두 가지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완전 제곱꼴도 까먹지 않고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복습했으니까 이번에 판별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우리 중학교 때 루트 제곱근에 대해서 배웠죠. 루트 a라고 하면 a 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의가 안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 와서는 a 값이 음수여도 우리가 복소수 i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허수 i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네, 이게 확장이 되죠, 개념이.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 자, 이 판별식 루트 안에 있는 이 친구 근해 공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친구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두 개의 시근을 가지고 있고, 이 값이 0이랑 같은 경우에는 중근을 가지고요,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배웠어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에 온 순간부터는 실근이 아니고 뭘 가진다? 허근을 가진다 라고 배웁니다. 허근을 가진다.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가 되겠죠, 정확한 표현으로는. 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식은, 0이랑 같은 경우에는 중근, 고등학교에 와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에 따라서 네, 근을 판별할 수 있다는 거. 네, 판별식에 대해서 한번 확장해 볼게요, 개념을. 자, 이때까지 우리가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다고 했을 때 판별식을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죠. 자, 이 판별식에 따라서 말 그대로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거든요. 자, 볼게요.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진다. 두 시근을 가진다 라고 할 수 있고요. 판별식이 0이랑 같은 경우에는 중근을 가진다.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 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판별식이 0인 경우, 자, 이 경우에 표현이 좀 많은데요. 자, 이제 저희가 2차 함수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2차 함수와 관련된 관점은 나중에 2차 함수를 배울 때, 네, 그 다음 강의에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판별식이 0인 경우는 또 다른 표현으로 2차식이 완전 제곱꼴로 뭐 변형된다 혹은 뭐 바뀐다 라고 하시면 돼요. 바뀐다, 완전 제곱식꼴로 나타낼 수 있다 뭐라고 해도 됐고, 아무튼 2차식이 완전 제곱꼴로 형태가 생기는 경우는 중근을 가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라고 했을 때, 자, 물론 얘는 인수분해 해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판별식을 이용해 주면은 어떻게 되죠? b제곱 16 마이너스 4ac를 구해주면 얘가 0이 되죠. 판별식이 0이 되기 때문에 중근을 가진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얘를 인수분해 주면은 x-2의 제곱은 0이 되죠. 완전 제곱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차식을 얘도 이것만 보고 바로 중근을 가진다 라고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6의 아까 앞에서 했던 걸로 하죠. 8x 플러스 12는 0. 네, 이렇게 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죠. x-2 x-6으로 아까 말했듯이 는 0. 그래서 근이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판별식은 b제곱 뭐 짝수 판별식 써도 됩니다. 64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12니까 곱하기 12니까 뭐 48 돼가지고 뭐 값은 뭐 계산하시고요, 알아서. 네, 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64 빼기 48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진다.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안 봐야겠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뭐가 좋을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라고 해볼게요. 아주 좀 불편하니까 지울게요. 알아서 필기하시고. 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자, 이 판별식 한번 인수분해가 안 되죠. 판별식 한번 구해볼게요. 판별식 구해주면 16 b제곱 16 마이너스 4ac 계산해주면 이 값은 뭐 음수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정확히 계산하면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근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즉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한번 구해봅시다. 근을 x는 뭐 이제 허근을 가지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가 있죠? 아까 말했듯이 근의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완전 제곱꼴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둘 다 해드릴게요. 자, 근의 공식으로 먼저 바꿔드리면은 얘는 근의 공식으로 구해주시면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니까 얘는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네,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이 값은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된다? 2i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겠죠. i 값이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마이너스 i가 근이 된다 라는 거죠. 자, 다음 완전 제곱꼴로 한번 풀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완전 제곱꼴로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1은 0으로 바꿔줄 수 있고,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1은 0, 즉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자, 중학교 같았으면 이걸 못했겠죠. 하지만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할 수 있고요.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 근을 모두 구하시오.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자, 얘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판별식 한번 볼게요. 판별식 한번 연습 삼아 해보면은 b제곱 36 마이너스 4 0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은 실근입니다.
두식은. 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차피 뭐 인수분해 안 되니까 나머지 방법 두 가지죠. 자, 근해 공식 이용하거나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거나. 자, 얘는 완전 제곱꼴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이 값은 마이너스 8. 그래서 이항해주면은 8이 되겠죠. 따라서 x 마이너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즉 2루트 2가 된다. 따라서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된다 라는 거. 자, 다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 자, 얘는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판별식 먼저 볼게요. 물론 그냥 푼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이나 완전 제곱꼴로 구하면 되지만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판별식을 배웠으니까 판별식은 64 마이너스 40. 네, 맞죠?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식은입니다. 자, 위에 거를 완전 제곱으로 풀어봤으니까 밑에 거 근해 공식으로 풀어볼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해주면은 2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죠? 루트 24죠. 루트 24는 2루트 6이 되기 때문에 바로 쓸게요. 네. 따라서 계산해주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근이 된다 라는 거. 자, 다음 얘 판별식 한번 구해볼게요. 얘 판별식은 1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집니다. 실근을 가지지 않죠. 자, 얘는 두 개 다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꼴이나 근해 공식 이용해 볼게요. 자, 그럼 근해 공식 이용해주면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해주면은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4, 16, 32 마이너스 31이 되죠. 따라서 얘는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1i가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은 모두 다 구해봤습니다. 자, 근데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 이제 눈치를 채셨을 텐데, 자, 2차 방정식은 켤레근을 가진다. 개수가 실수일 때를 기준입니다.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왜냐면은 이제 2차 방정식을 해를 구할 때 x는 뭐 근해 공식 이용해주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자, 이 값이 무리수가 되든 아니면은 뭐 허수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기 때문에, 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 때문에 뭐 그냥 한 개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샬라샬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샬라샬라이기 때문에 얘는 2차 방정식은 무조건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봅시다.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도록 이라고 했어요. 자, 허근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한번 봅시다. 판별식 0보다 작도록 하면 되니까 판별식 구해볼게요. b제곱 1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k 값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네, 봅시다. 1에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3 플러스 k 값이 0보다 작다. 1에 플러스 24 마이너스 8k 값이 0보다 작다. 따라서 8k 값이 25보다 크다. 그래서 k 값은 8분의 25보다 크다. 네, 이게 정답이 됩니다. 네,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판별식 하나랑 2a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 d 판별식, 이렇게 두 가지. 참고로 이게 더 크겠죠. 얘가 플러스니까. 자, 그래서 이 더 큰 값을 제가 알파라고 하고 더 작은 값을 베타라고 해볼게요. 더 작은 근을.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알파랑 베타를 더한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된다?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 d랑 2a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 d를 더해주면은 2a분의 플러스 루트 d랑 마이너스 루트 d는 소가 되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b, 즉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자, 그럼 그리고 두 근을 곱해볼게요. 곱해보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루트 d, 그리고 2a분의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루트 d를 곱해주면은 4a 제곱분의 b제곱에 마이너스 d. 자, 근데 이 d는 또다시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래서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해주면은 4a 제곱분의 4ac가 돼서 a분의 c가 된다. 나머지 뭐 약분해주면은. 네. 자, 그래서 두근을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근을 곱했을 때는 a분의 c가 된다. 두근을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두근을 곱했을 때는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근을 뺄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알파가 더 크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 쉽게 말하면 두근이 차죠. 차를 이용해주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에다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를 빼주면은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에 플러스 b 플러스 루트 d가 되죠. 따라서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b 소거되니까 2 루트 d가 된다. 따라서 얘는 a분의 루트 d가 됩니다. 자, 참고로 알파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알파를 뺐을 때 이렇게 나오지, 만약에 두근 중에 뭐가 더 큰지 모른다 라고 하면은 두근의 차 같은 경우는 두근의 차는 절대값이 씌워서 써줘야겠죠. 절대값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기 때문에 얘도 절대값을 우변도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절대값에 a분의 루트 d인데 루트 d는 어차피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a분의 루트 d가 된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랑 이 친구.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간단하게 알파랑 베타, 두근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 더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근을 곱한 값은 a분의 c가 되고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 된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식을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곱셈 공식 활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 즉 뭐 한 번 더 써줄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해는 x는 뭐 2a분의 마이너스 b 뭐 플러스 그 친구를 알파라고 다른 친구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이때 이 두 근을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근 곱을 구했을 때는 a분의 c가 되고 두근의 차를 구했을 때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 판별식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참고로 교과서에는 이 두 가지만 실려 있거든요. 자, 그럼 교과서에서는 두근의 차를 어떻게 구하라고 하냐면은 곱셈 공식을 이용하라고 해요. 자, 두근의 차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곱셈 공식이죠. 네, 자, 요걸 이용해서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a 제곱분의 b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의 4가 아니죠. 네, 다시 a분의 4c 이렇게 되죠. 다음 그러면은 얘를 통분해 주면은 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차죠. 제곱이 있으니까 껄끄러우니까 루트 씌워주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근데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씌워주고 알파 값이 큰지 베타 값이 큰지 모르니까, 자, 그럼 얘는 루트에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a 되고 루트 d가 되겠죠. 네, 그래서 결과는 뭐 이걸 그냥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앞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이 대부분 다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물어보거든요. 변형해서 구할 수 있는 값. 예를 들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물어봐라 할 수도 있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을 물어봐라 할 때도 있고,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혹은 뭐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뭐 이거 말고도 많겠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합과 곱이에요. 물론 얘도 알고 있겠지만 잠시 배제할게요. 자, 합과 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 이용해 주면은 이 친구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거 계산해 주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위에 쓸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 나오겠죠. 우리가 구하는 값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2알파 베타가 걸리적거려. 그래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이용해 주면은 얘를 구할 수 있겠죠. 다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자, 이 친구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다가 세제곱 해주면은 알파 세제곱 더하기 3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3알파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되죠.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거 두 개니까 얘를 빼주면 돼요. 얘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베타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제곱인데, 자, 이 값이 또 뭔지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얘를 또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 알파 플러스 베타 알고 알파 베타 알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해도 좋죠. 자, 아니면은 이게 조금 껄끄럽다 싶으면은 인수분해 한 개 더 있죠. 자, 뭐가 있냐? 다시 쓸게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자, 그럼 요걸 이용해 주면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 알고 있고 알파 베타 알고 있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아까 위에서 구한 듯이 이걸로 구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조금 계산이 껄끄럽죠. 껄끄럽지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자, 얘는 곱셈 공식 이전에 그냥 통분해 주면 됩니다. 알파 베타 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 자, 이러면은 알파 베타 알고 알파 플러스 베타 알죠? 자, 다음 이 친구도 마찬가지 통분해 주면 됩니다. 알파 베타는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 되는데, 뭐 이거 아까 앞에서 구했죠? 곱셈 공식을 통해서. 네. 그다음에 곱도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은 대부분 다 통분해서, 분수 같은 경우 통분하거나 아니면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럼 바로 예제 문제 풀면서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네, 2차 방정식 예제 풀기 전에 간단하게 문제 푸는 팁 좀 알려드릴게요. 자, 2차 방정식을 문제에서 언급할 때 하나의 근을 언급할 수도 있고 두 개의 근을 언급할 수도 있어요. 자, 한 개의 근만 언급한 경우에는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다음 두 개의 근을 알려줄 때는 대입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던 거를 활용할 수도 있죠. 자, 합과 곱 그리고 차 그리고 나머지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곱셈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뭐 여러 두 근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꼭 하시고 문제를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x 플러스 m의 두 근을 n이랑 4라고 할 때 mn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죠. 자, 두 근이 n이랑 4다. 자, 두 근에 대해서 언급했으니까 대입할 수도 있고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할 수도 있죠. 자, 저는 일단 근계가 먼저 활용해 볼게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 주면은 두 근이 n이랑 4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창의 개수 2창의 개수. 자, 1이죠. 1분의 다음 1창의 개수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돼서 2m 마이너스 3 다시 써주면은 n 더하기 4는 2m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그리고 곱해볼게요. n이랑 4를 곱해주면은 4n 값은 2창의 개수 1이니까 뭐 분모 어차피 사라지니까 안 쓸게요. 그 다음에 상수항 m이 되겠죠. 따라서 4n은 m이고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죠. 식이 두 개고 문자가 두 개니까. 자, 얘를 간단하게 m에다가 4n이 있으니까 여기 대입해 볼게요. m을 4n 더 대입해 주면은 n 플러스 4는 8m-3이 된다. 따라서 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잘못 적었네. 8n-3이죠. 네, 그래서 얘는 7n은 7. 따라서 n 값은 1이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n 값이 1이기 때문에 m 값은 4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이 곱하기니까 4랑 1 곱해주면은 정답은 최종적으로 4가 됩니다. 네, 이번에도 2차 방정식의 이번에도 두 근이죠. 두 근이 언급이 있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도 있고 두 근을, 아니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두근의 b가 2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두근에 대해서 모르는 값이니까 스스로 미지수 잡아야겠죠. 근데 b가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자 하나의 근을 2알파라고 하고, 여기 a 있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2k라고 해볼게요. 두 개 하나의 근을 2k 하나 3k 하나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근과 계수관계 활용해 주겠습니다. 2k랑 3k 더한 값 2k랑 3k, 즉 두 근의 합은 최고차의 개수 또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창의 개수 5a-5가 될 것이고, 또 곱해주면은 두 근의 곱은 6k 제곱이죠. 6k 제곱은 18a-32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5k는 마이너스 5a 플러스 5가 되고, 자 얘는 k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다음 6k 제곱은 여기도 6 약분해주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자 얘를 이렇게 하나, 다음 얘는 6을 약분해주면 k 제곱은 3a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k는 자 이것도 연립해주면 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k 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은 3a 마이너스 5가 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3a 마이너스 5가 된다. 따라서 a 제곱에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5a에 플러스 6은 0. 자 그래서 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그래서 a는 2랑 3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문제에서 애초에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서 a의 두 근의 합은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니까 바로 그냥 1분의 마이너스 5 해서 5라고 구하셔도 됩니다. 뭐 이거 두 개 직접 구하셔도 되고, 그래서 정답은 5가 된다. 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뭐 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도 두 근이죠. 두 근이니까 생각할 거 대입하실 줄도 아셔야 하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실 줄도 아셔야 돼요. 자 늘 그랬듯 근과 계수 관계 먼저 볼게요. 자 근과 계수 관계 먼저 보면은 알파랑 베타랑 더한 값은 3이 될 것이고,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괴랄한 값을 알려줬어요. 자 그럼 곱셈공식을 활용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하나? 라고 하는데 인수분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대입을 하실 생각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알파랑 베타를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된다. 혹은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다시 한 번 더 근계간을 사용했는데 답이 구할 도리가 안 나오니까 바로 대입을 해서 확인해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입은 만약에 근계간이 안 먹힐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대입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은근히 많이 까먹는데 대입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입을 잘 생각하세요.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는 0,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럼 구하는 값을 한번 볼게요. 자 구하는 값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에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2베타가 되는데, 자 뭔가 익숙한 구조가 보이죠?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자 여기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는 0인데 알파 차이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써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는 2가 되겠죠. 여기다가 알파를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알파 세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은 2알파가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은 2알파라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써주면은 2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2베타가 되는데, 이제 익숙한 구조가 보이죠. 자 2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즉 얘는 2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기 때문에, 자 계산해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니까 6에다가 마이너스 2는 정답은 최종적으로 4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대입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근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7을 만족시킬 때 상수 k에 대하여 30k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나왔으니까 뭘 생각해야 한다? 곱셈공식 변형이구나. 당연히 생각 떠올려야겠죠. 곱셈공식. 자 그래서 바로 볼게요. 자 두근 더해볼게요. 두근 더해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얘는 2가 될 것이고, 알파 베타는
2분의 k가 되겠죠.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알려줬으니까, 자, 제가 앞서 말했듯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을 써도 되고, 뭘로 구하든 답은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위에 있는 거, 이 친구를 할게요. 이 친구를 이용해주면은 이 값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되고, 이 값이 7을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자, 얘는 2가 되니까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겠죠. 다음으로 마이너스 3에다가 2분의 k에,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니까 약분되죠. 그래서 얘는 7. 따라서 얘는 8 마이너스 3k는 7이 된다. 3k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근데 문제에서 30k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 뭐 k 따로 구할 필요 없고, 여기다가 10을 양변에 곱해주면은 30k는 1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정답은 10이 된다라는 거. 네, 2차 방정식 이번에는 한근입니다. 한근이 3 플러스 2i일 때 실수 AB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제가 할 때 이전에 한근일 때는 뭘 한다? 대입을 한다 라고 했고, 두 개의 근이 있을 때는 대입을 하거나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자, 한 개의 근이 있을 때 이 한 개의 근이 한근, 얘는 두근. 자, 한 개의 근이 있을 때 대입뿐만 아니라 만약에 근이 한 개의 근만 나왔을 때 켤레근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 제가 앞서 켤레근 설명한 적 있었죠? 네, 켤레근 한마디로 이 만약에 a 플러스 b 루트 m 이 근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하나의 근은 a 마이너스 b 루트 m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근을 알게 되기 때문에 또다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만약에 반대로가 아니죠. a 플러스 bi라고 하면은 a 마이너스 bi가 근이다 라는 것. 이게 근이면 이것 또한 근이고, 이게 근이면 이것 또한 근이고, 만약에 반대로 이게 근이면 이것 또한 근이고, 이게 근이면 이것 또한 근이다. 이렇게 켤레근을 서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해 드렸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 플러스 2i다. 대입 생각할 수 있는데 얘 대입해봤자 어차피 a, b에 대한 뭐 관계식 하나 나오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켤레근을 이용하는 겁니다. 3 플러스 2i가 근이기 때문에 얘는 3 마이너스 2i도 근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 두 근이 됐죠. 이제는 이제 두 근 됐으니까 근과 계수관계 혹은 근과 계수관계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이 두 근을 더해주면은 3 플러스 2i랑 3 마이너스 2i 더해주면 6이 되겠죠. 합은 최고창 2창의 계수 1분의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끝. 다음 두 근의 곱 3 플러스 2i에 3 마이너스 2i를 곱해주면은 합차죠. 9 마이너스 4i의 제곱이 되는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13이 되겠죠. 네. 자, 근데 이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된다? 1분의 b가 되기 때문에 b 값이 13이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 되고 b 값은 13이 된다라는 거. 자, 켤레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근과 계수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식을 작성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자, 2차 방정식의 두 식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라고 이렇게 식을 작성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fx는 0, 참고로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시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만약에 fx-1은 0의 두 시근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자, fx는 0의 두 시근 알파 베타, 즉 f알파는 0이고요 f베타는 0이라는 겁니다. 즉 이 값이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x-1 값이 알파나 베타가 되는 값, 즉 x값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두 시근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조금 공식화해 주면은 f ax 플러스 b는 0의 두 시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다시 f알파는 0이고 f베타는 0이기 때문에 이 값에 뭐가 들어간다? 알파나 베타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ax 더하기 b 값이 알파랑 베타가 되는 값, 즉 ax 값은 알파 마이너스 b 또는 베타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시근 값은 x는
a분의 알파 마이너스 b 또는 b분의 b가 아니죠. a분의 베타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앞서 배웠던 거 ax제곱 플러스 bxc는 0의 두분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리고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 친구들을 다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약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모두 양수라고 했을 때, 자, 두 근이 모두 양수, 즉 알파랑 베타가 모두 양수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판별식 먼저 볼게요. 두 근이 모두 양수를 했으니까 일단 판별식은 0보다 커야겠죠. 0보다 커야겠죠.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다 라는 거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양수랑 양수 됐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 값이 0보다 크다. 즉 얘는 얘를 통해서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a랑 b 값이 부호가 반대가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을 볼게요. 양수 곱했으니까 당연히 양수 되겠죠. 얘는 a분의 c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a랑 c가 부호가 같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다음 그렇기 때문에 총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로 뭐 물론 이 조건을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개수로 판단을 하면은 a랑 b는 a랑 c는 부호가 같고요. 그 다음에 b랑 b는 부호가 반대다. 얘가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플러스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두 실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알파랑 베타 모두 다 음수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b제곱에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고, 두 근의 합은 음수랑 음수 더했으니까 얘도 당연히 음수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값이 음수가 되니까, 따라서 a랑 b는 부호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곱을 보면은 알파 베타도 음수 곱했으니까 양수 되겠죠. 그래서 a분의 c도 0보다 크다. 따라서 a랑 c는 부호가 같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첫 번째로도 마찬가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랑 b, c 모두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다. a가 A가 플러스면 b도 c도 플러스, a가 마이너스면 b도 c도 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하나의 시그는 양수이고 하나의 시그는 음수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나의 시그는 양수고 하나의 시그는 음수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알파 값을 양수라고 하고요, 베타 값을 음수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절대값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절대값만 비교했을 때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 즉 뭐 양근이랑 절대값 음근을 비교했을 때, 자, 만약에 양근이 조금 더 커요. 절대값만 비교했을 때. 뭐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근은 3이고 음근은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요. 3이랑 2랑 비교했을 때 3이 더 크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두 근을 더했을 때 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여기 예를 들어 3이랑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이 절대값이 이게 더 크기 때문에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리고 곱을 봤을 때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아까 빼먹었는데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네, 자,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값이 0보다 크지고 a분의 c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a랑 b는 부호가 반대다. 얘도 a랑 c가 부호가 반대다 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자,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자, a랑 b 부호 반대, a랑 c 부호 반대니까, 자, a가 플러스일 때 b랑 c가 마이너스고 a가 마이너스일 때 b랑 c가 플러스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고, 다음 이 부호
이 부호 관찰 하실 줄 아셔야 한다는 거. 자, 다음으로는 만약에 양근이 좀 더 작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양근이 조금 작으면은 딴 건 다 똑같죠. 얘만 바뀝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0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양근을 양근을 마이너스 하면 돼. 양근을 2라고 하고 음근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할 때 절대값만 비교하면은 이게 더 크죠. 자, 그래서 이거를 생으로 이거 부호 안 빼고 절대값 말고 그냥 값을 더했을 때 얘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값이 음수가 되니까 a랑 b가 부호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a랑 b의 부호가 같으니까 첫 번째로는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a랑 b의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고요. 다음 c의 부호가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다시 한번 지워졌네요. 자, 양근인 거 하나, 음근인 거 하나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양근이 더 큰 경우 봤고요, 음근이 더 큰 경우를 봤어요. 절대값만 비교했을 때. 자, 이번에는 만약에 양근과 음근이 절대값이 같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알파라 했을 때 얘는 베타, 양근을 알파라 했을 때 음근을 베타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가 되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크셔야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봤을 때 얘는 0이 되겠죠. 그쵸? 자, 다음 알파랑 베타랑 곱했을 때 당연히 음수가 될 거니까 얘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A랑 C는 부호가 반대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0이 된다는 거니까, 즉, 자, A는 0이 될 수 없죠. 분모니까 B 값이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1창의 개수가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시근의 부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외우면 안 돼요. 외우면 안 되고, 이 문제의 설명에 따라서 두 시근이 모두 양수이다, 두 시근이 음수이다, 하나의 시근이 양수인데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그런 조건들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푸는 거지,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네, 절대로 이거를 달달달 외우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또 한번 설명 한번 볼게요. 네, 다음으로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알파 베타는 3,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이다 라고 했을 때 f5x-3은 0의 네, 두 시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f 알파는 0이라는 거고 f 베타도 0이라는 거기 때문에, 자, 두 시근의 합이죠. 자, 그래서 5x-3, 자, 이 값이 얼마가 돼야 한다? 알파나 베타가 돼야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값이 알파일 때, 이 값이 혹은 베타일 때, 자, 그러면은 5x는 알파 플러스 3 또는 베타 플러스 3, 따라서 x는 5분의 알파 플러스 3과 5분의 베타 플러스 3이 근이 되겠죠. 자, 이때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얘는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플러스 6이 되겠죠. 따라 정답은 5분의 10, 이가 정답이 됩니다. 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3x-2k는 0의 서로 다른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라 했어요. 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 라고 되어 있죠. 이때 k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는 양근이라고 할게요. 하나는 음근이라는 거죠. 음수이근 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알파 값이 크냐 베타 값이 크냐, 이 알파나 베타의 절대값에 따라서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 베타를 보면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음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이용해 주면은, 자, 먼저 알파 베타는 최고 차항계수 2차항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2k 값이 0보다 작다, 즉 k 값이 0보다 커야 한다 라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판별식 k-3의 제곱 마이너스 4에 곱하기 마이너스 2k 값을 한번 보면은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8k 플러스 9 값이 0보다 커야겠죠. 봅시다. 그럼 k제곱에 플러스 2k 플러스 9 값이 0보다 커야 하는데, k제곱이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2k도 0보다 크죠. 따라서 이 값도 성립하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래서 따라서 K값이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K값이 0보다 크다. 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k 플러스 3은 0의 서로 다른 두 근이 0보다 서로 다른 두 근이죠. 네, 의가 아니고 입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이 0보다 클 때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근이 모두 다 양수의 근입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0보다 커야 하고 알파 베타도 0보다 커야 하고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자, 판별식 먼저 구해볼게요. 16 마이너스 4에 2k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한다. 얘는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4 값이 0보다 커야 한다. 즉 네, k 값이 2분의 1보다 작아야 한다가 되겠죠. 다음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얘는 근각계수관계 이용해주면은 2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다음 얘도 근각계수관계 4가 0보다 크다. 얘도 성립하죠? 얘는 무시해도 되고 k 범위니까. 그래서 얘는 2k 값이 마이너스 3,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네, 크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네, 2분의 1보다 작다가 됩니다.